인생의 깊은 맛을 알아가는 40대 이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지혜로운 직장 생활을 응원하는 힐링 크리에이터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서 묘하게 불편한 감정 느끼게 만드는 사람 한 번쯤 경험해 보셨나요? 대놓고 적대적인 건 아닌데 이상하게 나를 은근히 견제하고 경쟁 상대로 만들려는 사람 말이에요. 에이, 설마 직장 동료끼리 뭘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40년 넘게 험난한 세상 살아오신 우리들은 다 알잖아요. 사람 속마음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게 또 없다는 것을. 저 역시 직장 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좋은 동료도 많았지만 가끔은 피곤하게 만드는 유형의 사람들도 있었죠. 특히 은근히 경쟁심 부추기는 스타일, 이런 분들은 정말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직장 내 은근히 경쟁심 부추기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속 시원하게 낱낱이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40대 이상 인생 경험 풍부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분명 크게 공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5가지 특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직장 생활 훨씬 편안해지고 쓸데없는 감정 소모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나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특징, 바로 능력 칭찬을 가장한 은근한 자기 자랑과 타인 깎아내리기입니다. 능력 칭찬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겉으로만 보면 칭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면 묘하게 나를 높이고 너를 낮추는 뉘앙스가 숨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김 대리님, 이번 보고서 진짜 꼼꼼하게 잘 쓰셨네요. 역시 우리 팀에서 꼼꼼함으로는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물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제가 좀 더 낫지만요. 하, 어떠세요? 뭔가 칭찬은 칭찬인데 듣고 나면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죠. 마치 너는 꼼꼼하기는 한데 창의력은 좀 부족하지? 라고 은근히 꼬집는 느낌이랄까요? 또 다른 예시, 동료가 발표를 끝냈을 때 박 주임님, 오늘 발표 정말 열정적이시네요. 저번에 제가 했던 발표보다는 조금 정리 안 된 느낌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 속에 너는 나보다 못하다라는 메시지가 은근하게 담겨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이라는 안전포장지로 교묘하게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은근히 견제하는 거죠. 정말 교활하다고 해야 할까요? 두 번째 특징은 나만 아는 정보를 독점하고 슬쩍 흘리며 경쟁 유도하는 스타일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정보는 정말 중요한 자산이죠. 특히 꿀 정보는 업무 효율을 높여주고 성과를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자기만 꿀 정보를 쥐고 절대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정보를 숨기고 혼자만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중요한 정보나 업무 관련 꿀팁, 업계 동향 같은 것들을 혼자만 알고 입을 꾹 다무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끔 그거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혹은 저만 알고 있는 특별한 정보인데 하면서 슬쩍 정보를 흘리는 척합니다. 마치 나는 이렇게 대단한 정보도 알고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동시에 경쟁심을 자극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자신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독점하고 자신만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애쓰는 거죠. 정말 좁은 시야라고밖에 볼 수 없네요. 세 번째 특징, 은근하게 무시하고 비협조로 존재감 흔들기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무시하는 것만큼 사람 힘 빠지게 하는 것도 없죠. 특히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은근하게 존재감을 지워버리는 듯한 태도, 이거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내가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거나 심지어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업무 협조를 요청했는데 바쁘다 모르겠다 하면서 계속 핑계를 대고 도와주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런 은근한 무시와 비협조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마치 너는 우리 팀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무언의 압박을 주는 것과 같죠. 정말 잔인한 행동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성과 가로채기와 공로 뺏기 하는 뻔뻔함의 극치 스타일입니다. 이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최악이죠. 내가 피땀 흘려 만든 선거를 슬쩍 가로채거나 내 공로를 자신의 업적으로 둔갑시키는 사람, 생각만 해도 혈압 상승. 예를 들어 내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결과 보고 때 자신이 모든 아이디어를 낸 것처럼 발표한다든지 내가 작성한 보고서를 슬쩍 수정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한다든지 하는 행동입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팀 선거를 모두 자신의 개인 선거로 포장해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뻔뻔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것이 아예 실종된 걸까요?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특징, 바로 이간질하고 험담, 분란 조장 전문가입니다. 직장 동료 사이의 관계를 망치고 팀워크를 깨뜨리는 최악의 행동이죠. A에게는 비험담을 하고 B에게는
A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은 빠지고 동료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A씨가 너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 망했다고 하더라라든지 비주임 뒷담화가 사내에 다 퍼졌대라는 식으로 없는 말도 지어내서 이간질합니다. 결국 동료 사이는 불신과 갈등으로 가득 차게 되고 팀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이간질과 험담은 정말 칼보다 더 무서운 흉기입니다. 오늘 직장 내 은근히 경쟁심 부추기는 사람의 5가지 특징에 대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속이 좀 후련해지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5가지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능력 칭찬을 가장한 은근한 자기 자랑과 타인 깎아내리기, 나만 아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독점과 슬쩍 흘리며 경쟁 유도, 은근한 무시와 비협조로 존재감 흔들기, 성과 가로채기와 공로 뺏기로 뻔뻔함의 극치, 이간질과 험담, 분란 조장 전문가. 이런 사람들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초반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40대 이상의 우리들은 이제 감정 소모 최대한 줄이고 내 자신과 내 일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몇 가지 현명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무시가 답은 아닙니다. 단호하게 선긋기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교묘한 도발에 일일이 반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만하게 보여서도 안 됩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야 합니다. 둘째, 감정 소모 최소화 전략을 세우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무관심이 최고의 약일 수도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셋째, 주변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힘쓰세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솔한 동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으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부디 여러분의 슬기로운 직장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떠오르는 경험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소통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